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2026년 연간전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편에서는 약간 매크로적인 탑다운적인 이유 때문에 어떻게 유동성이 되고 왜 미국 시장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반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AI 버블인지 아닌지를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와서 이거 AI 버블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AI 버블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의 상황이 2000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봐요. 이걸 AI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무의미해요. 왜? 우리는 컨설턴트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IT 버블의 고점을 봤고요. 99년이 바로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직전이면 뭔가 걱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99년에 그 IT 버블 전체를 관통하면서도 가장 세게 올랐던 해가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AI 버블임을 인정하고 대신 지금의 상황이 2000년이나 99년이냐 뭐 몇 년이냐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2000년은 아니지 않냐 내년이 99년일지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나쁘게 보고 주식을 많이 비우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버블이 정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당연히 주가겠죠. 주가를 비교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채권이 많이 찍혔다, 주식이 많이 찍혔다, 그래서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세 번째는 특히 마이클 버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뭐 설비 투자, 감가상각 이런 부분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가를 그냥 심플하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주가 비교하려면 시작점이 있어야 되겠죠? 제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됩니다. 시작점을 정해놓고 여기서 비교를 해야 말이 되는 거죠. 결국 시작점을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전 어떻게 했냐면 IT 버블의 시작을 1994년 12월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거의 뭐 최초의 브라우저죠. 인터넷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게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저 같은 일반인들이 전 대학교 들어가서 알게 됐지만 세상에 인터넷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거죠. AI 버블의 시초는 언제로 좀 보냐? 2022년 11월로 봅니다. 이유는 뭘까요? 비슷합니다. 챗GPT라는 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사실 AI는 그 전에 뭐 알파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진짜 AI구나라고 한 건 2022년 11월이라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맞춰놓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S&P, 다우, 러셀 2000은 그때 추세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때 추세를 유일하게 따라가고 있는 게 나스닥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추세를 따라가고 있고 아직 한 2, 3년 남아 있습니다. 그 추세를만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유동성, 뭐 달러 강세, 뭐 주가가 왜 좋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받아들이시면은 주식 뭘 사야 되는 거죠? 주도주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이클하고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나스닥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스닥, 다우, S&P, 러셀 중에서 주도주가 뭐죠? 그럼 나스닥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밸류 스탁이 덜 올랐다고 해서 거기서 하실 게 아니라 잘 오르고 있는 나스닥에서 주식을 찾으시거나 지수를 투자하시더라도 나스닥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초가를 맞춰놓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은 아직도 1, 2년이 남은 정도의 버블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IPO가 많고 증자가 많으면 버블의 끝이고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면 이것도 버블의 끝이고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말로만 때우지 말고. 주식 먼저 하겠습니다. 주식은 사실 채권에 비하면 훨씬 더 버블이랑 거리가 멉니다. 왜?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그러니까 증자한 거나 IPO 규모, 그러니까 절대 규모 자체가 옛날보다 반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면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시총이 커져도 4, 5배가 커졌고 미국 경제가 2, 3배는 커졌단 말이에요. 훨씬 더 규모가 커졌는데
더 작은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시총 대비로만 보면 정말 조금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식이 많이 발행됐고 IPO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현재 아닙니다. 언론에서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게 채권 많이 찍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채권 데이터를 보니까요. 실제로 내년이 되면 역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의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더라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뭐냐면 아까 주식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대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시총도 계속 커졌는데 절대 규모로 제일 크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걸 시총 비중하고 비교해 보면 리만이나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처럼 금융위기가 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돼요. 아예 뭐 게임이 안 되고요. 지금과 같은 뭐 버블이다, 투자다 이런 게 있을 때가 IT 버블이잖아요. 그때보다도 회사채 나누기 시가총액 비중이 밑에 있습니다. 이게 과열이라고 얘기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시총 대비 발행 비중이 팍 커지고요. 그리고 요거를 민간 금융기관들이 소화하면서 민간 금융기관의 이 BS가 엄청나게 좀 뭔가 지금은 35%가 안전자산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안전자산 비중이 떨어지면서 점점 회사채가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미국 은행들의 안전자산 비중이 역사상 고점이에요. 이제 채권을 찍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절대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많이 찍혔으니까 과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채권 주식 얘기도 버블의 정점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요즘에 마이클 버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설비 투자와 감가상각 이슈입니다. 제가 설비 투자 얘기를 먼저 꺼내고 이제 마이클 버리의 감가상각으로 넘어갈 건데요. 설비 투자 규모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우리가 빅테크들의 뉴스를 봐서도 크다고 느끼거든요. 미국 전체 데이터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미국 전체 비금융기업의 캐펙스, 설비 투자를 GDP로 나누면 현재 10%입니다. 참고로 이게 90년대 중반에 10.1%였어요. 이게 99년에 얼마가 됐냐면 11.1%가 됐고 2000년에 11.6%가 됩니다. 2000년은 고점이었으니까 99년하고 비교만 해보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이 비금융기업 설비 투자 나누기 GDP 비율이 11.1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고요. 명목 GDP가 연평균 4% 늘어난다고 치고 설비 투자 금액을 계산해 보면 2028년까지 연평균 8%가 늘어나게 됩니다. 8%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비금융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난 게 연평균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9년 고점까지 지금 110bp가 남아있는데 이 비율이 99년 고점까지 올라가는 기간에 비금융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연평균 8%라는 거죠. 과거의 2배 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비 투자가 많이 돼서 더 이상 설비 투자를 못할 거다라는 거는 전체 미국의 나라 데이터로 보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요거에 대한 두 번째가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미국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비 투자를 했고 특히나 빅테크들이 나스닥에서 설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감가상각비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2025년, 26년에 설비 투자 대비 감가상각 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감가상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초기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적어진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비 투자 대비 감가상각 비율이 다시 100%로 올라가면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 이 사람 되게 똑똑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러 숨겼다고 보는데요. 숨긴 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감가상각 나누기 설비 투자 비율이 지금 60%대로 떨어지는데 이게 다시 100%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1년에 20% 이상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익률이 빠져야 되겠죠. 근데 1년에 1%포인트씩만 그 감가상각이 아닌 비용을 줄이게 되면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자르든 뭐 마케팅을 덜 쓰든 뭐 인터넷이나 AI든 도입해서 생산성을 좋게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1년에 1%포인트씩만 비용을 줄이면 이 마진이 방어가 된다는 겁니다. 2%포인트를 줄이면 이익률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앞단에
감가상각을 안 했기 때문에 뒷단의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거예요. 팩트. 이 사람이 빼먹은 건 뭐냐면 그런데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줄여서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를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이거를 기업별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까지 다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피스컬 이어의 감가상각 비율이 6.5%였거든요. 이게 지금 15%까지 늘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도 영업이익률이 왜 좋아졌냐면 기타 비용은 그거보다 더 빨리 줄었거든요.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훨씬 더 앞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이고 이거 투자를 많이 한 거를 기타 비용을 줄여서 이익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을 지키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생산성을 늘려서 그거를 빼먹은 게 이 감가상각에 관련된 마이클버리의 잘못된 지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미국 가계가 현금이 별로 없어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 큰일 난다 했던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종목 이제 연간 전망 종목이 있잖아요. 리포트에 있는 거 좀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 주 이번 주 거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